안녕하십니까. MBS 뉴스대장. 자, 오늘 대장 초대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자, 프로필 사회복지학 박사님이시고요. 부천시 자원봉사센터 소장 역임하셨고요. 자, 김만철 교수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저희 방송 보셨습니까? 네, 좀 보고 굉장히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역의 여러 현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훌륭한 분들을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지역의 여론을 형성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자, 어떤 분과 오셨어요, 혹시요? 황옥성 씨 것도 봤고, 뭐 영담 스님이 하는 것도 봤고, 그 다음에 뭐 40세 뭐 박사학위 받은 그분 것도 봤고 여러 가지 좀 봤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자, 저 첫 번째 코너가 당신 누구십니까? 라는 코너인데요. 네. 저 화면 보시게 되면 저 20초 드릴 거거든요. 네. 자, 20초 동안 꽉 찬 소개 정중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멘트 듣고 나오시면 네. 되겠습니다. 자, 김만철 교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 저는 부천군 소래면 신천 1리 274번지에서 살았습니다. 지역에서 선도위원 18년을 했고요. 자활후경기관 센터장과 삼종복지관 관장, 부천시 자원봉사센터 소장을 했습니다. 정직한 삶의 모토를 두고 있는 크리스찬입니다. 와, 진짜 딱 맞춰주셨습니다. 역시. 야, 오늘 방송 기대가 됩니다. 제가 소문 자세하게 많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자, 저희가 첫 번째 키워드로요. 네. 사회복지에 대해 정의하다라고 이렇게 정했는데요. 네. 지금 뭐 어차피 우리 김만철 교수님께서 자원봉사센터 소장도 역임하셨고요. 그 복지관 관장님도 하셨습니다. 자, 사회복지에 대해서 무엇인지 한번 여쭤볼 건데요. 자, 사회복지학 박사로서 간단히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복지는 영어로 웰페어라고 그러는데 웰이라는 것은 잘 지낸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페어는 웰은 잘이라는 뜻이고 페어는 잘 지내다는 뜻인데 혼자 잘 지낸 것은 사회복지가 아닙니다. 소셜이 붙습니다. 여러 사람이 잘 어울려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을 법과 제도로 만든 것을 사회복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혼자 잘 지내는 것이 사회복지가 아니다. 네. 자, 웰페어. 예, 잘 지낼 수 있게끔 더불어서 같이. 네. 예, 이렇게 좀 정리해 주셨고요. 자, 그리고 백석대학 사회복지 박사과정 강의와 논문 심사도 하고 계신데요. 언제부터 사회복지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까? 92년도부터 사회복지에 관심을 좀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복지를 강의하면서 여러 가지 느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조금 말씀드리면은 그 사회복지를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사회 그 밑바닥에 생활하는 사람들 생활을 보면서 그때부터 사회복지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야, 92년도부터 네네. 관심을 갖게 되신 거군요. 네네. 자, 논문 심사위원으로서 논문을 쉽게 잘 쓸 수 있는 방법도 궁금하거든요.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박사 논문에는 질적인 논문과 양적인 논문이 있습니다. 사실 학문에는 왕도가 없죠. 그래서 단 한 가지 제가 지도하면서 보는 바에 의하면 질적 논문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양적 논문을 제가 생각할 때는 양적 논문을 쓰는 것이 빨리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자, 논문을 양적으로 쓰는 게 좀 쉬울 수 있겠다. 네. 이렇게 예, 말씀해 주셨고요. 자, 두 번째 키워드. 나도 부천 시민이다. 라는 키워드 잡았고요. 사회복지 현장에서 여러 해 동안 봉사해 오셨습니다. 가장 보람 있던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겁니까? 예, 삼종 복지관이 매년 그 3천만 원씩 적자를 한 10여 년 냈습니다. 제가 관장으로 들어가 가지고 1년에 1억 9천, 그 다음에는 2억 1천만 원 흑자 운영을 한 것이 가장 보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 56회 체육대회 자원봉사 2,500명을 총괄해서 성공적으로 체육대회를 마쳤던 것이 가장 보람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제가 자활후경기관 관장을 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 그 밑에 있던 실장이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수기를 쓴 사람도 복지부 장관상을 한 기관에서 그 시기에 한 번에 받는 건 참 어려웠는데 그것이 가장 보람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시기에 3번 정도 받은 거예요, 그러면요? 그러니까 한 해. 한 해. 네. 야, 한 번에 받기가 또 쉽지가 않을 텐데요. 네. 자, 첫 번째로
흑자 전환을 하셨다고 말씀 주셨어요. 네네. 그것도 정확히 말씀 좀 한번 해주시죠.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 삼정복지관에 수영장도 있고 여러 기관이 있는데 너무 이 적자가 쌓이다 보니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10시까지만 결제를 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금 운동을 하겠다. 그래가 전 직원들이 모금 운동, 그다음에 전략 운동 이렇게 해가지고 1억 9천을 흑자를 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을 데리고 타 기관에서 가지 못하는 거 전 직원 데리고 제주도 그 당시에 비행기 타고 사실 제주도 가는 거 복지관에서 어려웠습니다. 그렇죠. 그때 예. 제가 다 데리고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제주도를요? 예, 전체를. 1억 9천만 원 흑자 내갖고요. 네네. 이야, 대단하십니다. 아니, 모금 운동을 10시까지 하셨다고요? 아니요. 10시까지만 제가 결제를 하고 오전 10시. 예. 그리고 오후에는 그냥 모금 운동 아. 예, 이런 거를 하루 좀 다녔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10시까지 결제하고 그 이후에는 예, 무조건 시간을 모금 운동. 붙들지 마라. 야. 복지는 경영을 해야 우리가 사회복지의 이념을 할 수 있다. 실현할 수 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 소장님 아이디어인가요? 모금 운동이 누구 아이디어예요? 원래 제 아이디어입니다. 저는 예. 일을 한번 맡기면 좀 성격상 그냥 어영부영 나가는 성격이 아닙니다. 야. 한번 하면 끝장을 봐서 예. 네,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자, 두 번째 이제 체육대회 말씀해 주셨어요. 네. 체육대회 어떤 건지 말씀 좀 한번 해주시죠. 56개 그 경기도 체전이 부천에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천안함 사건이 벌어져 가지고 체육대회를 하냐 못하냐 이걸 준비해야 되냐 안 하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경기도 56개 체전을 4일 남겨놓고 예. 체육대회를 하는 걸로 결정을 받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참 어려움이 많았죠. 준비하는 게. 그래도 2,50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시고 행정적인 지원을 받아서 성공적으로 체육대회를 마쳤습니다. 자, 2,500명의 자원봉사들이 또 함께 했군요. 네네네. 야,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제 또 상 받은 거예요. 보건복지부 장관상 받은 이야기도 스토리 좀 해주세요. 자활후경기관이라는 것은 원래 잘 알다시피 수급자들을 막아가지고 사업을 하는데요. 예. 이분들은 배운 게 없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예. 건강도 좋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을 가지고 사업을 하라고 하니까 참 어려움이 처음에 많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 해서 교육을 이 사람들에게 실시로 했습니다. 예. 이 사람들보다 더 못 사는 사람, 더 가난한 사람을 찾아보자 해가지고 경기도 광주에 가면 한사랑 마을이라고 있습니다. 한사랑 마을. 한사랑 마을이요. 예. 거기에 가면 손도 없고 발도 없는 애들만 관리하는 애들이 있어요.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 거기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너보다 못한 사람, 손발도 없는 사람도 살라고 하는데 니들이 뭐가 부족해서 못하느냐. 거기서 이 사람들한테 일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서 물론 그 전에 산발적인 교육을 하고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전국적으로 이 도로 다니면서 하는 세차 이걸 전국적으로 퍼뜨리고 거기서 흑자를 만들고 그다음에 컴퓨터를 만드는 교육도 시켜서 9개 사업단을 해서 전국적으로 저희 기관이 다 와서 보고 가는 견학기관이 된 적도 있습니다. 자, 이동 세차를 좀 하셨어요? 이동 세차. 직접 가서 세차해 주는. 네네. 야. 그걸 한 시의 협조로 해서 예. 공단 전체를 저희들이 다 맡아서 예. 했습니다. 야, 시협조로 네네. 맡아서 하고 또 컴퓨터 만드는 교육 이거는 뭐예요? 컴퓨터 만드는 걸 좀 거기에 학력은 있는데 예. 자본이 없는 사람 만들어서 컴퓨터 만드는 교육을 시켜서 예. 컴퓨터를 수거하고 만들고 예. 그래서 이 전국적으로 컴퓨터를 또 그 기관에서 보급도 하고 팔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수거도 해서 재활용한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지금도 뭐 한사랑 마음하고 뭐 또 연락도 되나요? 연락은 안 되고요. 예. 그때 당시에 저희가 그 자활후경기관이 한국복지재단 어린이재단하고 예. 같이 연관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 기관에 가서 예. 그 사람들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정말 살지 못한 산송장 같은 그런 분들을 견학하게 만들어서 그분들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저 교육 저 일할 수 있는 동기를 만들었습니다. 자, 결국 중요한 것은 지금 정리 잘 해주셨는데요. 네. 일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했다는 게 가장 큰 중요한 점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또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네. 자, 그 부천 현실에 대해 좀 말씀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네, 네. 예,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부천은 잘 아시다시피 옛날부터요. 10대 무당이 부천에서 꼭 하나씩 나왔습니다. 10대 무당이요? 예, 아주 10대 무당이 뭐예요? 10대, 그 전국에 무당들이 많았잖아요, 옛날에. 예, 예. 예, 그게 10대 무당이 반드시 부천에서 산 사람이 나왔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리고 지금 예. 현대는 예, 예. 기독교의 2단이 3대 2단이 부천에서 나왔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아, 여기 뭐 박태선이나 뭐 영생교회 이런 곳들이 예. 전 세계 3대 기독교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 예. 부천이 많은 사람들이 부천이 뭐냐면 영의 세계가 예. 굉장히 좀 흐리다. 또 그리고 부천이 어떤 정신적인 게 굉장히 강한 데다. 이렇게 좀 저희들이 듣고 자라왔습니다. 예, 예. 네. 그리고 부천에는요 이런 그 현상이 있으면서 부천에는 좀 문제점을 제가 보기엔 제 나름대로입니다. 예,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이 광역동 아시죠? 예, 예. 광역동 문제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행정에 불편함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동네에 있는 그 동사무소를 폐지함으로 인해서 그 광역동까지 이동을 하는 이 주민들의 불편, 시민들의 불편함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소리를 띄워도 다 거기로 가야 되니까 불편함이 있다는 게 첫 번째의 그 광역동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더 정확히 얘기해 보자면 전입신고하고 인감증명서잖아요. 네, 그런 것도 있고요. 예, 예. 또 그다음에 투표를 해도 예. 옛날엔 동사무소에서 하고 그랬었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광역동으로 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 생활권으로 묶여진 게 아니라 선거구로 묶여졌잖아요. 네네. 그게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네네. 예,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 광역동의 문제가 또 하나 있는데 그 역사의 중요성을 좀 망각한 것 같아요. 예, 예. 어떤 거냐면 중앙 정부가 이제 지방 정부로 많은 권한을 이임하는 시대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지방 정부가 지자체의 고유한 그 권한을 갖고 있는데 축제든지 지역 특산물을 내세우고 있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지명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신곡동이라는 게 원래 깊은 고지 그런 뜻 아닙니까? 예, 예. 삼정동에 운물이 있었다는 뜻이고요. 예, 역곡동에는 뭐 잘 아시다시피 그 여기 있었다는 거죠. 옛날에 말들을 갈아타는. 그리고 예. 뭐 원정동 뭐 이런 것이 있어서 무슨 뭐 깊은 고지 그다음에 안골 뭐 이런 지역은 전혀 없어진 거는 뭐 조금 이해가 가는데 예, 예. 이게 대산동이라고 얘기해 놓으니까 대산동이 저는 여기 30몇 년 살면서도 대산동이 어딘지 알지를 못해요. 이런 예. 문제가 광역동에 문제가 있고 또 하나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공무원 숫자가 합쳐진다고 그러면 통합이 되면 공무원 숫자가 좀 줄 줄 알았어요. 그리고 고위급 4급 공무원 숫자가 더 늘어났다는 데가 그쵸. 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제가 첫 번째로 광역동 문제를 좀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먹거리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희들이 자랄 성장시에는요. 예. 수원이나 성남 그다음에 용인이나 뭐 이런 데는 도시 경쟁에서 부천에 한참 떨어졌습니다. 부천시의 자립도가 전국의 2위였습니다. 아마 예. 우리 대장님께서도 아실 거예요. 2위였는데 그때 당시에는 뭐 우리 대장님 아시는지 모르지만 삼성 반도체가 부천에 있다는 거 아십니까? 예, 얘기 들었습니다. 예, 삼성 반도체가 부천에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신한일 같은 거, 예. 그다음에 서홍캅셀, 반도스포츠 이 우수한 기업체가 있었으나 다 떠나갔어요. 저는 역사라는 거를 좀 생각할 때 누군가 이런 거 떠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누가 책임질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좀 인식하고 있어서 이제 지금 대장동 택지 개발을 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영상단지 또 개발도 하잖아요. 그런다면 이런 계획을 수립 단계에 있는데 반드시 이 산업단지나 기업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건 여당도
야당도 이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인데 예. 참 이게 굉장히 문제입니다. 오죽해야 이 굴포천 연합이라는 데서는요. 거기서 노력해가지고 지방촌을 국가하천으로 바꿨습니다. 아실 겁니다. 그렇게 바꿔서 그걸 갖다가 아라라백기라고 연결해서 부천항을 만들자. 여기에서 발전을 해서 부천 먹거리를 만들어보자 하는 것이 이게 지금 뭐냐면은 그 굴포연합에서 운동을 좀 벌이고 있습니다. 오죽해야 그 민간인 영역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뉴스 대장님께서도 한번 관심을 가주시고 여론 좀 형성해 주시고 이렇게 해줬으면 좀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러니까 보통 네. 되게 얘기하는 게 이제 대기업이라고 하면 네. 그 300명 정도 기준으로 나눠지잖아요. 네네. 이상은 대기업을 하는데 네. 삼성 반도체를 얘기를 저는 이게 듣기만 했었거든요. 네. 떠난 이유가 혹시 뭡니까? 여기서 좀 쉽게 얘기하면 좀 그걸 또 확대시킨다고 그러면 애당초에 부평에다가 경기도청을 세우려고 그랬었습니다. 부평이에요? 예, 부평에다 그 넓은 뜰에다. 근데 거기에서 지주들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 땅을 내놓질 않았어요. 물론 값은 쳐주겠지만 그래서 그게 그 도청이 수원으로 가게 됐고 그다음에 이 대기업이 떠나게 된 게 여기가 대기업이 있으면 토지를 제공한다든지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어떤 이런 것이 되지 않아서 이런 문제가 좀 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결국 그 이거 두 가지 말씀 정답을 말해 주셨는데요. 네. 토지를 무상으로 한 어느 정도 뭐 해준 다음에 네. 그리고 와서 일해라 일자리 창출해라. 네네. 그러면 뭐 기업들 많을 거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요. 그렇게 하는 기업들 많잖아요. 뭐 용인 뭐 백군기 시장도 마찬가지고 뭐 이쪽 네. 다른 뭐 시자체에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부천은 그런 게 없었나 봐요. 최근에도 그러고. 그게 더 없고요. 그 예, 예. 대장동동은 이 부천 사는 사람치고 이거는 예, 예. 미래 세대를 위해 남겨놓은 땅이다. 이렇게 네. 인식하고 저희들 자랐고 그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뭐 3기 그 신도시가 되면서 그 개발로 이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개발할 때도 분명하게 거기에 어느 정도는 그다음에 영성단지도 어느 정도는 남겨서 부천에 먹고 살 수 있는 거 이걸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산단지에는 대기업들 들어오지 않나요? 대기업 들었는데 거기에 보면 생산이 아니고 뭐 물류창고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알기는 그렇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는지 모르지만 예, 예.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좀 부천시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현안을 좀 하고 싶은 거는 이 교육 도시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교육 도시요? 네. 예. 아울러서 문화 도시도 만들어야 됐다는 말씀드리는데 부천이 지금 89만에서 82만으로 줄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약 7만이 줄었는데 예. 이 자립도 전국에 2위였던 게 32%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이 떠나는 이유는 교육이 잘못돼서 그래요. 잘못됐다기보다 교육 기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특목고 하나만 만든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젊은 학부모들이 모이고 젊은들한테 꿈을 줄 수 있는 전 도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짧은 시간에 발전할 수 있던 건 교육의 효과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게 부천시에는 특목고를 세워서 이 모이는 도시를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부천을 문화직할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이 문화도시 처음에 참 출발이 좋았어요. 영화제 같은 거.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만화 이런 거 얼마나 좋았습니까? 근데 이게 무형문화재 이런 거 참 좋았는데 이게 다 뺏기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영화제 하면 부산 생각하지 부천 생각 안 합니다. 그다음에 만화도 좀 내용을 해서 좀 키워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을 좀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인구가 줄고 도시 경쟁력이 점점 떨어졌기 때문에 이 부천시 잘할 겁니다. 부천시가 얼마나 컸냐면 시흥의 소래읍까지입니다. 그다음에 저희 잘할 때는 소래산, 그다음에 계양산이 다 부천군이었어요. 계양구도 부천군입니다. 그다음에 고척동까지가 부천군이었어요. 덕적도, 대부도, 그다음에 뭐냐면 방화동까지가 다 부천시였는데 이 역사에 대해서 줄어드는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앞으로 역사는요. 예. 죽고 나서도 이것이 기록이 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카이브가 되겠군요. 네, 이게 분명히 돼서 지금 현장에서 만약에
이 대장 신도시나 그다음에 영상단지에서 되어지는 일들이 그냥 지나갈 게 아니라 현재 국회의원이 누구고 그다음에 도의원이 누구고 시의원들이 누구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역사가 심판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뉴스 대장님께서 좀 여기에 대해서 이슈화 시켜주시고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볼 때요 부천에요 지금 모든 게 이 광활했던 이런 것들을 다 찾아야 되는데 지금 땅이 좁아졌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는 거를 좀 말씀드리는데요. 앞으로요 시흥시나 김포시보다 부천이 경쟁력이 떨어질 겁니다. 아주 삼류도시가 될 것 같아요. 이 경쟁력 제고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 먹거리나 교육도시나 문화도시를 분명히 저는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뭐 많은 정치인들 만나잖아요. 네네. 얘기를 다 해본 적도 있거든요. 네네. 제 앞에 다 맞대요. 네. 근데 예, 올라가면 이제 그게 또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근데 눈치 보는 거예요, 결국 정치인들은요. 예, 그러게 예. 정치인들이라는 게 뭐 좀 나쁜 말로 얘기해서요. 예.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강도 없는데 다리를 놔준다는 사람이 정치인이다. 이런 얘기를 좀 합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좀 책임지고 뭔가 이 지역을 좀 살리려고 하는 이런 그 문화가 있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자, 지금 교수님께 좋은 말들 많이 해주셨고요. 네. 아카이브 사업 기록하는 거는 분명히 무언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시에는 이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요. 그 특목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지금 정부에서도 지금 특목고 폐지한다고 해갖고 외고는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향후 몇 년 안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우리나라가 이 좁은 땅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건 우리가 교육의 효과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예. 교육 중에서도 뭐냐면은 영재 교육을 시켜서 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어떤 그런 것이 돼야지 교육 하향화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이 예. 이 저 뭐냐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서 그 사람대로 저는 싱가포르를 한 9번을 가봤어요. 선진 그 교육 때문에. 근데 거기 가서 느낀 게 뭘 느꼈냐면요. 애당초 공부 못하는 사람은 중학교 졸업하면 너는 기술적으로 가고 너는 공부할 사람은 너는 올로 가고 이렇게 그 관리가 돼야지 무조건 되고 대학 간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거기에 취향에 맞게끔 하고 영재교육 특목고 같은 거는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은 하향 평준화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교육도 마찬가지고 모든 경제적 것도 마찬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 그 부천시 문제점 3가지를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네. 첫 번째 광역동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 광역동 아마 여야 막론하고 아마 내년 시장 후보들 네. 뭐 여당도 지금 다 광역도 폐지시킨다고 얘기들 많더라고요. 그 반드시 좀 돼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숫자는 뭐 공무원 처음에 30년에도 공무원 숫자하고 지금 비교해 보니까 한 많이 늘었더라고요. 지금 보게 되면 네, 광역동 네. 합쳐지고 나서 좀 늘기도 하는 것도 이것도 좀 개선돼야 할 문제인 것 같고요. 네. 먹거리 문제는 제가 좀 이것 좀 신선하네요. 오늘 처음 들었는데요. 네네. 굴포청 관련해서 부천 한가 만들면 좋겠다라는 의견 같은 거 네네. 신선했던 것 같습니다. 자, 벌써 방송하다 보니까 20분이 훌쩍 넘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너무 좀 두서없이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근데 이상하게요. 카메라 앞에 서면 작아지는 것 같아요. 예, 예. 자, 저희가 네. 릴레이 추천을 받고 있는데요. 네. 이런 분들을 한번 방송에 모셨으면 좋겠다. 시민 여러분들께 한번 같이 한번 얼굴 내밀었으면 좋겠다. 어떤 분이 있겠습니까? 민맹호 그 부일교통 사장님을 좀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분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월남 참전용사로서 국가보훈자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택시 2대를 가지고 기업을 버스 100대를 만드는 분이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66세인가 67세 때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분이. 그래서 그때 고검, 배검을 1년에 패스한 분입니다. 이야. 그래가지고요. 그분이 카톨릭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 입학을 해서 졸업을 작년인가 아마 했을 겁니다. 아주 대단한 의지력이 있고요. 그분에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뭐냐면 인생 삼모작입니다. 이모작을 떠나서 삼모작. 자기는 인생 야. 이모작이 아니라 예. 삼모작이다. 이런 분을 갖다 보면 아마 지금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서 자영업자나 여러 가지 실망에 잡혀 있는 사람들한테 큰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친분이 있으신 거죠? 네네. 자, 섭외 해주시고 저한테 연락처 공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자, 마지막 하고 싶은 얘기 저 일본 카메라 보시면서 마지막 한번 소감 좀 말씀 한번 해주시죠. 우선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우리 뉴스 대장이 지역에 이슈 선점을 좀 하시고 여론 형성을 해주셔서 정책에 이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뉴스 대장 오늘 처음 저번에 좀 접하게 되고 처음 방송을 했는데 앞으로 좀 관심을 갖고 협조해서 좋은 부천 만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정말. 자, 여러분들 사회복지학 박사 부천시 자원봉사센터 소장 역임하신 김만철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